안녕하세요. 오늘은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비지도 학습의 마지막 기법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링, 한국어로 군집 분석이라고도 불리는 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비슷한 형태, 비슷한 값을 갖는 데이터들끼리 묶어서 서로 다른 그룹으로 데이터들을 나누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으로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는데요. 우리 이 강의에서는 K-민즈 클러스터링, 히어라키컬 클러스터링, 그리고 DB-스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이 세 가지를 배우고 서로 한번 어떤 특징이 있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러스터링은 데이터들을 서로 다른 그룹으로 나누는 작업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만들어지는 서로 다른 그룹, 이 그룹들을 클러스터라고 부릅니다. 우리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서는 이러한 클러스터를 최대한 서로 다른 데이터 집합들이 묶이게끔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어떻게 만들어 주어야지 서로 다른 클러스터들, 서로 다 다른 형태의 클러스터들로 데이터들을 잘 구분해낼 수 있는지가 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때때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어떤 모습으로 생겼는지 데이터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런 라벨, 클래스가 부여되지 않는 일반적인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로부터 어떤 유의미한 패턴을 찾아내는 데에도 주로 사용이 되곤 합니다. 이 클러스터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정답이 없는데요.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을 특정한 클래스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데이터 X에 따른 아웃풋 Y, 즉 슈퍼바이스드 러닝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클러스터링은 이런 데이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아웃풋 Y와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패턴을 발견을 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할 집단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정답, 진짜 클러스터라고 부를 만한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마다 서로 다른 클러스터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을 어떤 방식으로 돌렸느냐에 따라서도 이 결과로 나오는 클러스터가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데이터를 나눴다. 그리고 그 나눠진 그룹들을 분석하고자 할 때 이 그룹들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서로 다른 그룹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 주어야 합니다. 네, 세 가지 클러스터링 알고리즘들 중에서 먼저 K-민즈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K-민즈 클러스터링 하니까 앞에서 우리가 가장 처음에 배웠던 지도학습 K-니어리스트 네이버 클래시파이어가 혹은 리그레서가 있었죠. 똑같이 K가 붙어 있어서 굉장히 비슷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굉장히 다른 알고리즘입니다. KNN과 같은 경우에는 이웃한 K개의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그걸 가지고서 즉 클래시피케이션에 혹은 리그레션에 사용을 하는 것이고, 여기 이 K-민즈 클러스터링에서 의미하는 K는 클러스터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이 그 두 개의 알고리즘에서 비슷한 부분을 꼭 굳이 집어서 찾으라고 하면은 데이터 사이의 거리에 기반한다. 그거밖에 없어요. 자, K-민즈 클러스터링이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K-민즈 앞에 붙어 있는 이 K는 클러스터의 개수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K-민즈 클러스터링은 K개의 클러스터, 그 중에서도 K개의 클러스터의 센터를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K개의 클러스터 센터가 있을 때 나머지 데이터를 그 K개의 센터들 중에서 가까이에 있는 그 센터를 찾아서 해당 센터가 속한 클러스터에 할당을 시켜주는 기법이 K-민즈 클러스터링입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서는 이 센터를 찾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비지도 학습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X들만 존재하게 되고 각각의 데이터에 따른 Y 값이 없는 형태로 D 차원의 벡터 형태로 데이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었을 때 이 중에서 K개의 클러스터 센터를 찾아줄 건데요. 처음에는 그냥 아무거나 랜덤하게 찾아서 그 K개의 포인트를 첫 번째 클러스터 센터로 두게 됩니다. 랜덤하게 셀렉팅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여기 랜덤이라고 써줄게요. 그 다음에 지금 찾은 이 K개 클러스터 센터는 랜덤한 데이터로 초기화된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센터들을 찾아주려고 하면 이 센터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 주어야겠죠. 이 업데이트 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두 개의 과정을 반복을 함으로써 센터를 업데이트 시켜주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센터들이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나머지 모든 데이터 포인트들을 가장 K개의 센터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센터에 속하는 클래스, 가장 가까운 센터가 속하는 클래스로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데이터 포인트들의 클러스터 할당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클러스터 센터를 업데이트 해줍니다. 클러스터 센터를 이제 어떻게 업데이트 해줄 거냐면 각각의 이제 데이터 포인트들이 이 K개의 클러스터로 할당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 각각의 클러스터에서 데이터들의 평균을 계산해서 데이터 포인트들의 평균을 계산해서 그것을 해당 클러스터의 새로운 센터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 두 번째 스텝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당 클러스터 안에 속한 데이터들의 평균으로 센터를 할당을 해주기 때문에 이 센터는 이제부터는 어떤 특정 데이터 포인트가 될 필요가 없어요. 이 클러스터 내부에 있는 어떤 위치가 이 클러스터 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줄 건데요. 언제까지 반복을 하냐면 모든 데이터들에 대한 클러스터 할당, 어떤 데이터가 어떤 클러스터에 속하는지 그 어사인먼트가 변하지 않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해도 변화하는 게 없을 때까지 이 두 가지 스텝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결정되어 있는 이 K개 클러스터 센터가 K-민즈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이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간단한 알고리즘인데요. 여기에는 사실 이제 수학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요. 이 K-민즈 클러스터링이란 사실 이 데이터들이 서로 비슷한 데이터들끼리 최대한 묶일 수 있도록 각각의 클러스터에 속한 데이터 포인트들과
클러스터 센터 사이에 있는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클러스터 센터를 구하는 작업입니다. 자, 이 작업을 이 옵티미제이션, 최적화 문제로 변형을 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는데요. 이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 그러니까 K번째 클러스터에 속한 데이터 포인트들과 그것의 센터 사이의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화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K란 데이터 포인트 XI가 클러스터 K에 속하는지 나타내는 인디케이터입니다. 즉, 이 XI가 클러스터 K에 속하면 1, 그렇지 않은 경우에 0이 되는 값인데요. 이렇게 수식을 써주면 각각의 클러스터 스몰 k에 대해서 해당 K 클러스터 안에 속하는 데이터들과 센터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그것의 합을 계산을 해줍니다. 이것을 이제 모든 클러스터에 대해서 서메이션을 해주면은 이 전체 sum of squared distance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미니마이즈 해주는 클러스터 센터 그리고 클러스터 어사이먼트 뮤와 R을 구하는 것이 이 K-민즈 클러스터링의 목적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제 풀어주는 것이 이 K-민즈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인데요. 이 목적 함수를 바로 최적화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보이는 이 센터 뮤도 우리가 최적화해야 되는 결정 변수가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할당 값 인디케이터도 최적화 문제에서 풀어줘야 되는 결정 변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특히 이 R 값이 이제 인티저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이 컨티뉴어스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식이 조금 더 복잡해지게 되고 또 두 개가 또 이제 곱해지기 때문에 더 복잡하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옵티미제이션을 빠르게 풀기 위한 휴리스틱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그 알고리즘을 EM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이 K-민즈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내부에는 사실 이 EM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기법이 숨겨져 있게 됩니다. 자, 이 EM 알고리즘은 두 가지 스텝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값이 컨버지 할 때까지 이제 수렴할 때까지 반복해서 이 최적회를 찾아주는 기법을 의미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두 가지 스텝은 각각 expectation 그리고 maximization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가 앞에 두 문자를 따서 EM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에서 이 EM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보면 EM 알고리즘은 먼저 이 해를 아무렇게나 초기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expectation 그리고 maximization 스텝을 계속해서 반복을 시켜주게 되는데요. 이 클러스터링에서의 expectation 스텝은 이 밑에 나와 있는 수식처럼 이 R 값, 이 클러스터 어사인먼트의 값을 이제 바꿔주는데 어떻게 바꿔주냐면 이 K가 이 데이터 포인트 XI에서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 센터
데이터가 속하는 클러스터일 때 그 값을 1로 할당을 해줍니다. 즉 클러스터 센터들이 이렇게 있을 때 XI와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 센터를 찾아서 해당 클러스터로 데이터 포인트 XI를 어사인 해주는 것이고요. 앞에서 동일하게 설명을 한 건데 지금 이걸 수식으로 나타낸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맥시미제이션 스텝에서는 이제 클러스터 어사인먼트에 대한 업데이트가 딱 끝났으면은 이 새로운 이 포인트들을 이용을 해서 클러스터의 센터를 구해주는 겁니다. 어떻게요? 이 해당 클러스터 K에 속해 있는 모든 데이터 포인트들의 평균을 계산을 해서 이제 구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앞에 있던 그 이 작업이 이 EM 알고리즘의 다음의 수식으로부터 나오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이제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면은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 이제 수렴하게 된 이 K개의 클러스터 센터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목적 함수를 만족시키는 클러스터 센터들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사실상 K-민즈 클러스터링의 거의 전부가 되겠고요. 우리가 마지막에 이 클러스터 센터를 구할 때 이 데이터 포인트 X들의 민 값으로 평균 값으로 업데이트를 해준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가 여기 K 민즈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 K-민즈 클러스터링 외에 K-미디안 클러스터링, K-매드로이드 클러스터링 등등 다양한 이제 베리에이션이 있는데요. 이 베리에이션은 마지막에 이 클러스터 센터를 어떻게 업데이트 하느냐만 달라질 뿐입니다. 이 데이터 포인트들의 미디안 값으로 우리가 클러스터 센터를 정하는 경우에는 K 미디안 클러스터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K 빈즈 클러스터링을 적용했을 때 이제 어떻게 토익 이그젬플에서 클러스터가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K-민즈 클러스터링 시작을 할 때 랜덤하게 클러스터 센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스텝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렴할 때까지 반복해서 클러스터를 어사인 한다라고 했었죠. 우리 K를 3으로 설정한 이후에 이 K-민즈 클러스터링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먼저 3개의 클러스터 센터를 임의로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포인트들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해서 각각 클러스터 센터로 정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와 M 스텝을 계속 거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E 스텝에서 나머지 데이터들을 이제 어사인을 해줍니다. 자, E와 같은 지금 이 데이터는 이 3개의 클러스터 센터 중에 이 초록색 클러스터 센터와 가장 가까이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 포인트를 초록색으로 어사인 해주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 포인트 지금 표시한 이 데이터 포인트는 3가지 클러스터 센터 중에서 빨간색 세모와 가장 가까이 있죠. 그래서 해당 데이터는 이 빨간색 클러스터로 어사인 된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 센터를 찾아서 그에 해당하는 클러스터로 할당을 시켜주는 게 이 E 스텝입니다. 그 다음에 M 스텝에서는 이 클러스터가 부여된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각각 새롭게 민을 구해서 클러스터 센터를 업데이트 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 센터 세모들이 각각의 이 해당 클러스터에 속한 데이터들 가운데로 움직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클러스터 센터가 바뀌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들에서 가장 가까운 센터를 구할 때 그 가장 가까운 센터가 이제 바뀌게 되겠죠. 자, 원래 이 데이터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빨간색 클러스터에 해당이 되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 센터가 이 초록색이어서 초록색으로 새롭게 어사인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스텝, 그리고 다시 센터를 조정하는 M 스텝, 다시 어사인먼트를 조정하는 2스텝, 다시 센터를 조정하는 M 스텝을 거쳐서 더 이상 센터 혹은 데이터의 어사인먼트가 변화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EM 스텝을 3번 거쳤더니 이렇게 수렴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데이터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 데이터 포인트들이 눈에 보기에도 딱 나뉘는 클러스터 3개로 잘 나뉜 것을 확인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클러스터의 개수 K를 어떻게 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K-민즈 클러스터링의 메인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 클러스터의 개수인 이 K인데요. 이 K 값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당연히 변화하게 되겠죠. 자, 여기 까만색 데이터 포인트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를 이제 몇 개의 클러스터로 나눠주고 싶나요? 이렇게 2개의 클러스터를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 K를 2로 설정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6개 클러스터가 있다라고 하고 K를 6으로 조정을 해주면 이와 같이 묶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값으로 또 만들어주면은 또 다른 클러스터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럼 앞서 우리 살펴봤던 그 예제에서 클러스터의 개수를 한번 조절을 해 보도록 할까요? 앞에서는 이제 K를 3으로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클러스터링이 되는지 우리 과정을 살펴봤었는데 클러스터를 개수를 2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그리고 5로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묶이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2개의 클러스터로 나눌 건지 3개의 클러스터로 나눌 건지 5개의 클러스터로 나눌 건지,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클러스터링 결과를 살펴보고 어떠한 수치적인 매저를 이용을 해서, 아니면은 여러분이 딱 눈에 보고 얘네들이 잘 나뉜 건지 잘 나뉘지 않고 좀 리즈너블하지 합리적이지 않게 나뉜 건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판단해서 질적 평가를 통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 결과인지 판단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클러스터링 결과에 대해서 판단하는 부분은 뒷부분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K-민즈 클러스터링과 같은 경우에는 이 클러스터의 개수 K에 따라서만 결과값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K-민즈 클러스터링을 돌릴 때 EM 알고리즘에서 처음에 이 클러스터 센터를 처음에 초기화를 해줬었죠. 랜덤한 포인트를 가지고서 초기화를 해줬었는데요. 이 랜덤하게 초기화를 해주는 이것도 클러스터링의 결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왼쪽과 같이 생긴 이런 데이터를 이제 K를 3으로 설정해서 3개의 클러스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딱 우리가 눈에 봤을 때, 눈으로 볼 때는 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묶이게 되면은 좋겠죠. 그런데 클러스터 센터를 처음에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방금 전에 생각했던 그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개의 클러스터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클러스터 센터를 만약에 이런 데이터로 설정을 할 경우에는, 처음에 초기화를 할 경우에는 그 EM 알고리즘에 따라서 수렴이 된 클러스터 결과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로 만들어지는 세 개의 클러스터로 최종 결과가 도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제와 같이 우리가 처음에 이 클러스터 센터를 이제 랜덤하게 선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랜덤 초이스에 따라서 결과값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K-민즈 클러스터링을 잘 사용하려면 이 같은 K에 대해서, 그러니까 같은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 해당 알고리즘을 여러 번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이 초기 이 센터를 갖는 여러 번의 작업을, 그러니까 여러 번의 분석을 반복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뽑는 것이 이 K-민즈 클러스터링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K-민즈 클러스터링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는 클러스터의 개수인 K가 되겠고요. 우리가 바꾸어 주어야 하는 이 메인 파라미터는 이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센터를 초기화하는 그 과정이 결과에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초기값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유념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K-민즈 클러스터링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수식으로도 봤던 것처럼 이 데이터 사이의 거리에 기반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데이터 사이의 거리에 기반하는 알고리즘들은 데이터 스케일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스케일링과 같이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작업이 이 알고리즘을 돌릴 때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다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들에 비해서 K-민즈 클러스터링의 장점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이제 이해하기가 쉽고 구현하기가 편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 줄 수 있다. 빠르게 이 알고리즘을 수렴시킬 수 있고, 그리고 또 큰 데이터셋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알고리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약점은 무엇이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처음 초기화 값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가장 큰 단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데이터가 이제 2차원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클러스터의 개수를 딱 한눈에, 한 번에 이 알고리즘을 돌리기 전에 정해주는 것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클러스터의 개수를 여러분이 이 알고리즘을 돌리기 전에 미리 정해주어야 한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개의 이제 K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여러 번 K-민즈 클러스터링을 돌려보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를 선택을 한다면 가장 좋은 K를 잘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파라미터 값으로 넣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데이터의 스케일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이 클러스터의 모양에 굉장히 제한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밑에 있는 왼쪽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데이터셋은 투문이라고 불리는 데이터셋입니다. 이름에서 의미하는 것과 같이 데이터가 이렇게 초승달 모양 두 개가 붙어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딱 보면은 데이터들을 이제 클러스터링 한다라고 할 때 방금 전에 제가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초술달 형태 두 개로 딱 나눠주고 싶죠. 그런데 얘가 지금 2 디멘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수가 두 개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K-민즈 클러스터링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 쉐입을 잘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K-민즈 클러스터링을 이용하면은 원형 혹은 구 형태의 클러스터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원하는 타겟 클러스터 개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K를 여기서는 2로 설정함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형태의 그룹으로 데이터를 나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K-민즈 클러스터의 단점으로 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K-민즈 클러스터링이었습니다. 이제 다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